전세 사기 피해자는 받을 권한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것이지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특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조건부 인가를 내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나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세사기를 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간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마련을 해서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청산가치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금 저희 사회에서는 통용적으로 그냥 다 전세사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전세사기는 그냥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롯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상담 과정에서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의미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분들이에요. 돈 못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요, 일단은 임차 목적물에 주민등록을 마치고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5억 원까지 상향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대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한테 중간에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 경우거나 임차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요, 여기에 준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해자가 형사조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된 경우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조금 전세사기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검찰로 송치한 경우, 그 다음에 검찰에서 혐의 인정된다 라고 해서 기소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세사기 가해자가 맞습니다 라고 판결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에 준해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임차주택 자체가 이제 경매에 실행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예요. 경매까지 됐고 보증금 못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보증금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 이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법원은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평가를 해서 변제 기간 자체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무가 증가된 것 이외에 다른 요인들, 대표적으로 도박을 했다든가 성형, 사행성 사치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순수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제정된 실무준칙에 적용을 받기는 좀 어렵고요. 총 변제금이 총 채무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이거는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제도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변제기간도 단축되고 청산가치에서도 임차보증금을 제외를 시켰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임대인으로부터 이 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받을 권한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것이지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쭉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한테 돈을 받게 되면은 채무는 채무대로 탕감받고 돈은 돈대로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특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조건부 인가를 내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령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요즘에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임차인 분들은요, 임대인이 이거 새로운 임차인 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임차보증금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닌 것이에요. 그냥 임대인이 돈을 안 주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 내가 가진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실거래가랑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거래가가 1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거래가가 1억 원이기 때문에 경매 실행되면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거든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다 못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역전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잘 발생하는 게 이제 신축 빌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에 처음 들어가니까 이게 실거래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당연히 집주인은 높게 받길 희망하니까 높은 전세보증금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때 돼 보니까 이 신축 빌라의 어떤 가치가 전세보증금만큼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실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경매 가더라도 받아야 되는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 난 이거 다 못 받는데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제 실무준칙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실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고 실무준칙을 공개를 했고요. 실무적으로 진행을 할 때도 낙찰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좀 감액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법원마다 이제 또 기준들이 조금 다르고 회생위원들마다 좀 사건 보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일단은 임차보증금 전액 다 그냥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서는요. 경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받은 금액이 실제 임차보증금보다는 작겠죠. 작은 경우에는 변제계약안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어떤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서 채권 추심의 압박이 있고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떤 선량한 채무자고 뭐 본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어떤 전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생계가 곤란해진 거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회생 제도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보증금 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